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커뮤니케이션 스킬 2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팀에 있다는 인상을 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나 주택은 한 집에 두 가족 또는 세 가족이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실제 조직 생활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안 되겠지요. 실제 조직 생활에서 한 팀에 있다는 인상을 주기가 언제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조직에서 TF팀, 즉 태스크포스 팀이 구성되거나 또는 새로운 팀이 탄생되었을 때 이러한 한 팀에 있다는 인상을 주기는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팀은 빨리 부서원들이 화합을 해서 조직의 목적 또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죠. 다음은 미소 짓기입니다.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게 되지요. 하하하.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생겨나게 되지요. 그래서 서로 사이에 있는 의심이 없어지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도움이 될 만한 제안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상대방 또는 동료를 위해서 어떠한 제안을 하셨습니까? 저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수원에 삽니다. 제가 몇 년 전 평택과 천안 사이에 있는 어느 업체에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주 1회씩 출퇴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그 회사에 갔지만 올 때는 퇴근할 때는 내비게이션이 국도를 이용하라는 안내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 안내대로 수원에 왔지만 거리는 상대적으로 짧았습니다. 하지만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시간은 오히려 많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두세 번 퇴근을 한 후 어떻게 할까 생각하였었는데 그 회사 직원이 저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즉 퇴근할 때 회사를 떠난 후에는 얼마간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어느 지점까지 쭉 가서 그 지점에서 우회 도로를 이용하여 약 3분 정도 간 후 경부고속도로를 타라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제안대로 운전을 하였고 집에 오기까지 아무런 교통체증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시간도 아주 짧게 걸렸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기를 주기입니다. 상대방이 용기가 없거나 또는 걱정이 앞서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면 상대방은 그 용기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여러분을 매우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경우에 동료를 위해서 용기를 주었습니까? 저는 S전자 시상업부 부서 배치 후 5일차 되는 날에 등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토요일이었습니다. 등산 일정은 이미 오래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까지는 등산을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어서 등산을 위한 장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등산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등산에 필요한 등산화, 또 등산복, 등산백, 코펠 등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동료 사원은 말했습니다. 박선근 씨는 운동화 신고 몸만 오면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들이 다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저는 용기를 내어 첫 등산을 잘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자신의 활력을 스스로 북돋우기입니다.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사람과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긍정적인 사람과 있으면 남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부정적인 사람과 있어도 남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회이지요. 즉, 저 사람과 괜히 만났구나, 또는 저 사람과 함께 보낸 시간이 아깝구나, 이런 후회일 뿐입니다. 다음은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기입니다. 상대방이 내 이름을 부르면 감정적으로 강렬한 느낌을 받지요.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주 익숙해져 있지만 한국에서는 직급 또는 직책을 이용하여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조직 문화 측면에서 이름만을 부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회사 다닐 때 직급이 없는 사람을 부를 때는 이름 뒤에 씨자를 붙여서 아무개 씨라고 부르곤 하였습니다. 깊은 관계를 위하여 제안하기.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시간을 좀 더 투자해야 합니다. 커피, 식사 또는 야외 활동인 낚시, 등산 등의 상대방을 초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들은 더 깊은 관계를 위하여 어떻게 제안을 하십니까? 여성분들은 잘 모르지만 남성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소주 한잔 합시다. 설령 상대방이 바쁘거나 또는 취미가 다른 경우에 여러분의 제안을 거절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 제안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을 좋아하게 됩니다. 저는 낚시는 하지 않는데 간혹 낚시를 함께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거절을 하지만 그 사람의 제안은 높게 평가를 합니다. 또 그를 좋아하게 되죠. 이상으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커뮤니케이션 스킬 사례입니다. 한 팀에 있다는 인상을 주기입니다. 저는 한국 최초의 ERP 시스템 도입 및 정착 관계로 S전자 광주 사업장에서 약 1년간 근무 후 수원 사업장에 신설되는 조직에 합류를 하였습니다. 신설 조직의 업무는 S전자의 생산 방식 및 물류 등을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부서 책임자는 T 부장이었고 조직은 2개의 파트로 구성되었습니다. 저는 생산 방식 개선 파트를 담당을 하였습니다. 신설된 조직은 완전한 신설 조직이어서 책임자인 T 부장도 S전자가 아니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왔습니다. 나머지 구성원들은 모두 S전자의 다른 사업에서 왔습니다.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외부적인 구성은 물론이고 내적인 화합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화를 많이 하기 위해서 회식도 자주 하였고, 또 의상 결정 과정에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켰습니다. 또한 한 배 탔다는 동질감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우리에게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신설 부서의 책임자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조직의 핵심 성공 요인은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설립 배경을 바탕으로 해야 할 업무의 방향, 미션, 해야 할 일을 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구성원들이 소속감,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죠. 원활한 의사소통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회의실에서 T 부장과 저는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T 부장, 우리 부서의 업무 방향을 정합시다. 우리에게 익숙한 현재 생산 방식의 장단점부터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량 생산 방식은 그동안 우리의 강점이었겠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산 방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부서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노력으로 신설 부서는 해야 할 업무의 방향, 또 미션, 해야 할 업무 등을 정립을 하였고, 또 개인이 업무 분장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점 없이 정상적인 조직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